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 카이스트 심층 면접 기하 특강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예, 오늘은 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린 후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정을 살펴보시면 11월 17일 수능을 본 후 다음날 각 학교에서 이제 1차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는 7일 후, 카이스트는 12일 후 면접을 진행하며 두 학교 모두 1차는 서류 2배수, 2.5배수 비슷하게 보고 예, 서류와 면접 비중도 두 학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대1로. 예, 그런데 이때 서류의 최하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수학 세 문항이 출제되며 45분 동안 풀고 15분 동안 발표를 하고, 카이스트는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일반 면접을 진행하고 거의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학교 모두 출제 범위가 전범위인데 이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기하 단원, 기하 과목을 배운 지 이제 면접을 진행할 때쯤 되면 기하 과목을 배운 지 1년이 돼서 다 잊어버렸다. 혹은 자기는 저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잘 못 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념은 다 잊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기하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거기에 나오는 좀 유형을 살펴보고자 이번 5월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술 면접의 경우 서울대학교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계산도 좀 계산량도 많다. 그래서 고난도 계산 문항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개념은 한두 개 정도가 있고 그 개념을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해서 풀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지 계산을 빨리 하거나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몇 시간을 주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서울대 문제는 어렵고 그냥 대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라서 어렵다. 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유형별 공식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공식이라는 게 일반 내신이라든지 수능 문제 특정 유형을 문제를 풀 때 이러이런 공식이 있고 얘를 적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지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술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우수인재 선발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수능에서 서울대에 입학할 학생을 평가하는 수학 문제가 몇 문제 있느냐 30문제 중에 라고 하면 사실은 두 문제 많아야 세 문제밖에 없겠죠. 준킬러 킬러 합쳐서 나머지 문제는 서울대 들어올 학생들이 그냥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틀린다는 것 좀 상상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그걸 평가하는 문제 자체도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인데 과연 그걸로 서울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과연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세 문항에 소문항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문항을 합치면 한 작은 문항으로 한 10개 정도 문항이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 그래서 문항 개수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 문제를 이제 구술로 정확하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은 면접이라든지 논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가능하다면 각 학교에서는 그냥 면접을 통해서 뽑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면 학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명확하게 했을 때 그것보다 상위 질문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다시 이 학생의 능력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질문에 답을 못했을 때 이제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다시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학생의 능력을 각각 세분화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주어지는 그런 논술 답안보다는 면접이 좀 더 학생의 사법 능력 평가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구술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구술 면접 수업이 그냥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에서 잠깐 쓰이고 많은 수업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구술 면접 문항의 문제 풀이를 익히고 나면 첫 번째로는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혹은 그냥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푸는 풀이와 최상위권 학생들이 푸는 풀이가 좀 다른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직관적인 풀이, 그냥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만을 이용해서 간략한 풀이를 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접근할 만한 30분 걸리는 문제를 5분에서 10분 정도 만에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도 차이도 많이 나고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항은 대부분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냥 시중에 알려진 문제집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답지를 보면 킬러 문항의 답안이 엄청나게 긴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푸는 답안이랑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그런데 그런 답안을 그냥 짧고 직관적이고 명확한 답안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학생의 기본 능력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구술 면접 수업에 나오는 문항들을 풀면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을 대비하는데 사실 심층 면접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심층 면접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수리 논술 답안에서 학생이 답안 작성 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반대로 수리 논술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이 답안에서 어느 부분을 발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이 약간 상호적으로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구술 면접 수업을 좀 언제쯤부터 준비하면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사실 면접을 언제 진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번 그냥 면접 대비 어떻게 됐니? 라고 하면 보통은 1차 발표 후에 우선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개념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전체 기본 개념 복습하고 그냥 쉬운 문제들 좀 살펴보다가 그 다음 한 이틀간 기출 및 심화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발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자.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짜는데 저렇게 계획을 짜면 보통은 발표를 했을 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날 모의 면접을 보면 그 모의 면접에서 드러난 자신의 약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혹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그날 면접을 보고 그날 복귀를 해도 그 많은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예를 들어 1차 발표 후에 내가 이런 구술 면접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면 1차 발표 후 그냥 첫날 학생은 걱정을 할 겁니다. 내가 풀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구술 면접,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낮은 난이도로 어떻게 고칠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면접. 근데 만약 여유가 된다면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면접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하는 것들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그냥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방학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구술 면접 수업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좀 시중에 당연히 다 퍼져 있고 모범 답안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 모범 답안을 공부해서는
면접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서울대는 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카이스트는 모범 답안을 공개하는데 카이스트가 공개한 모범 답안은 수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답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구술 면접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이건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문제의 풀이가 저렇게 한쪽 반 정도 대부분 두 쪽 혹은 한쪽 반 정도의 풀이가 나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아주 깔끔한 풀이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풀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리논술 답안으로 치자면 완벽한 풀이고 만점 답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술 면접을 대비할 때 저렇게 답안을 쓰도록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막상 중요한 부분 저 답안을 주어진 시간 5분 사실 5분도 아닙니다. 그래요. 질의응답 시간까지 생각하면 3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발표를 할 수가 있느냐 학생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저 답안을 읽다가 한 5줄, 6줄이 넘어가는 순간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답안을 작성했어도 저 답안이 발표 대본이 아니구나. 내가 교수님께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는 걸 미리미리 연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학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학생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대부분 제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거는 넣고 이런 부분은 빼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서 발표를 할 것인가 그걸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연습을 해보고서 뭘 발표를 할 거냐 그걸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고 같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5월에는 원데이 특강으로 기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빈출 유형 살펴보고 그거 플러스 그냥 전체적으로 기출이라든지 문제 중에서 그냥 학생들이 접하면 좋은 문제들 한두 개 정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방학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 범위에서 미적분, 확통까지 포함해서 전 범위에서 이제 기본적인 유형과 기출 분석을 좀 완벽하게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전 파이널에서는 이제 심화 문제랑 모의 면접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